네, 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 클래리티 액트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질문 하나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거래소나 또는 지갑에 있는 코인, 그거 증권입니까? 아니면 상품입니까? 바로 답을 못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도 아직 답을 정해놓지 못했거든요.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을 가진 나라가 수천 개의 코인이 10년 넘게 거래가 되는 동안 이게 법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답이 없는 상태가 혼란, 소송, 상장 폐지, 사업자 해외 이탈 모두를 끝내겠다는 것이 바로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우리가 1편에서 9월 15일에 뭔가 걸려 있는지를 봤다면 오늘은 애초에 이 법이 무엇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뉴스에서 앞으로 증권성 논란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숨은 구조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클래리티 액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맡을지 아니면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가 맡을지를 관할을 확정하는 법이에요. 자, 이름 그대로입니다. 클래리티, 명확성,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법이라기보다 누가 심판을 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에이, 심판을 정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할 수 있지만 대단합니다. 어느 심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룰북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같은 코인이 증권 판정을 받으면 수십 가지가 생기고 반대로 상품 판정을 받으면 훨씬 더 가벼운 체제로 갑니다. 코인의 인생이 갈리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 정해져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해야 이 법의 무게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정해졌느냐? 충격적이게도 소송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SEC가 기존의 증권법을 근거로 이 코인은 증권인데 등록을 안 했네? 위법이야 하면서 사후에 소송을 겁니다. 자, 사업자 중 일부는 몇 년짜리 법정 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판결이 나와야 비로소 아, 이건 증권이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였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XRP 소송인데요. SEC가 2020년에 제소해서 수년을 끌었죠. 그 기간 동안 XRP는 미국 거래소들에게서 상장 폐지됐다가 판결이 완료된 이후에 그제서야 복귀가 됐습니다. 코인 하나의 운명이 입법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사업을 하고 나중에 고소당해서 내 사업이 합법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떤 산업이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까요? 그래서 미국 프로젝트들이 법인을 해외로 옮기고 미국인의 대상 서비스를 막아놓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이 사후소송 체계를 사전 판정 체계로 바꾸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런 판정의 두 갈래, 증권과 상품, 실제로 뭐가 다른지를 살펴볼게요. 자, 왼쪽 증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담당은 SEC, 증권거래위원회, 주식이랑 같은 취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행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공시 의무를 갖고 거래 플랫폼도 증권거래소 수준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규제 강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상품은 CFTC, 즉 상품거래위원회의 담당이에요. 금이나 원유와 같은 원자재와 같은 분류입니다. 시장 감시와 사기 방지의 중심이라 증권 체제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유연합니다. 같은 코인인데 어느 쪽 도장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립니다. 증권 도장이 찍혀버리면 미국 거래소 상장에 제약이 걸리고 발행 주체는 등록, 공시 의무를 지고 위반 시 소송 리스크를 안습니다. 하지만 상품 리스크가 찍히면 상장이 자유로워지고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ETF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일찌감치 상품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왜 미국에서 애매한 위치냐?
도장이 안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핵심 질문을 드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도장을 찍느냐? 이게 바로 클레어리티 법안의 심장입니다. 법안의 핵심 개념은 성숙한 블록체인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은 단순한데 이 네트워크가 특정 주체가 통제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느냐로 봅니다. 플로우를 따라가 보면 첫 번째 질문은 특정 회사나 재단이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을 마음대로 바꾸고 토큰 발행을 통제하고 네트워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그 토큰은 사실상 그 회사의 주식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 회사가 잘 되면 오르고 망하면 떨어지니까요. 자, 답이 예스라면 증권 쪽 도장이 찍힙니다. 이건 SEC 관할이죠. 그리고 반대로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화되어서 누구도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는가? 그러면 그 토큰의 가치는 특정 회사의 성과가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의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금 가격에 발행사가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는 상품 쪽 도장이 찍힙니다. 그리고 CFTC의 관할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시간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개발팀이 통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법안은 처음에 증권처럼 출발을 했더라도 탈중앙화가 진행되어서 성숙된 판정을 받게 되면 상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코인에게 일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전은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검증자의 분포냐, 토큰의 보유, 집중도냐, 개발 권한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법조계와 업계의 논쟁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법안 분량이 상당 부분이 이 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쓰입니다. 세부 기준은 심화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뼈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통제 주체가 있으면 증권, 통제 주체가 없으면 상품,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는 사다리가 있다. 이 틀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코인들을 직접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잠깐만, 대입하기 전에 헷갈리는 것 하나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크립토 법안이 이미 하나 통과됐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지니어스 액트인가 뭔가? 맞습니다. 통과가 됐죠. 그런데 사정 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규제법이에요. 자, 서클의 USD 코인이나 테더처럼 달러에 고정된 코인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를 정한 법이에요. 대상이 좁죠. 발행사, 서클이나 테더, 그리고 진입하려는 은행들, 이런 것들이 직접 당사자고 나머지 크립토 생태계에는 간접적인 영향만 줍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그 외에 디지털 자산 전체의 구획 정리법입니다. 이더리움부터 이름 없는 모든 알트코인까지, 즉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모든 토큰의 법적 지위가 이 법의 판정 대상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지니어스 액트는 골목 하나를 정비한 거고 클래리티 액트는 도시 전체의 용도 지역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 구역은 주거 지역, 저 구역은 상업 지역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업계가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클래리티 액트에 목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큰 지도는 아직 안 그려졌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코인을 지도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세 개 그룹으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그룹은 비트코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싸움의 무풍지대입니다. 이미 규제 당국과 시장 모두에게 상품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발행 주체가 없고 또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고 누구도 네트워크를 단독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방금 본 플로우 차트의 성숙한 블록체인의 정의에 가장 가깝게 부합하는 사례죠. 그래서 현물 ETF도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든 말든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이더나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1 코인이에요. 여기가 이 법의 최대 당사자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들이 증권이다, 상품이다를 지금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이들이 바로 그 판정의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재단이 있고 초기 판매 이력이 있고 그러나 검증자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플로우 차트의 질문들이 실제로 까다로워지는 지점에 이 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 이들은 성숙 판정을 받을 공식 경로가 생기는 거고, 안 되면 지금처럼 SEC의 재량과 소송 리스크에 남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운명이 가장 크게 갈리는 그룹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디앱과 디파이 토큰입니다. 판정에 더해서 문제가 하나 더 붙죠. 바로 등록 의무입니다. 프로토콜이 혹은 그 개발팀이 규제 기간에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가 되느냐 마느냐. 자, 디파이는 운영 주체가 없다라는 거가 정체성인데 법은 책임 주체를 요구하죠. 이 긴장을 법안이 어떻게 풀었는지, 예를 들면 개발자 보호 조항이나 자기 수탁 권리와 같은 것들도 다음 심화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룹 판정 기준과 등록 의무, 그리고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비트코인과 그 계열은 구경꾼이고 레이어 1 코인은 주인공, 그리고 디앱 토큰은 이중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그룹의 비중이 큰지에 따라서 9월 15일이 여러분에게 갖는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는 내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더 큰 그림 하나만 볼게요. 기관 자금의 결제선이 뚫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연기금, 보험사, 대형 자산 운용사가 크립토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팀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자산의 법적 지위가 뭔지 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편입을 승인합니까? 이게 결제가 멈추는 지점입니다. 관할이 확정되면 이 대답이 가능해집니다. CFTC의 관할입니다. 근거는 클레어리티 법의 몇 조 몇 항. 이 한 줄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는 기술이 아니라 서류 때문에 못 들어왔던 돈에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ETF가 이미 예고편을 보여줬죠. 상품 지위가 확정된 자산 하나에 기관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클래리티는 그 경로를 자산 전체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이대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소송 체계가 계속이 됩니다. SEC의 재량과 사후소송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구조. 자, 리플 소송 같이 몇 년짜리 불확실성이 다음 프로젝트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탈이 계속됩니다. 명확한 규칙을 가진 관할로 사업자와 인재가 옮겨갑니다. 실제로는 EU는 미카라는 포괄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죠. 미국이 소송으로 싸우는 동안 유럽은 규칙서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규제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는 구조가 길어지는 거죠. 셋째는 다음 기회에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1편에서 본 캘린더 그대로예요. 9월이 막히면 선거로 판이 리셋되고 빨라야 2027년이라는 거예요. 이 산업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든가, 미국과 유럽의 규제 전쟁, 그리고 한국은 어디쯤에 있는지,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분량이기 때문에 다음 시리즈에서 통째로 다루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통과는 문을 여는 것이고 부결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결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줄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클레어리티 액트는 심판을 정하는 법이다. 증권이면 SEC, 상품이면 CFTC. 10여 년의 소송으로 정하는 체제를 기준으로 정하는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판정의 핵심은 성숙한 블록체인이다. 통제 주체가 있으면 증권,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으면 상품, 그리고 전자에서 후제로 가는 전환 사다리가 있다. 세 번째는 무게는 코인마다 다르다. 비트코인은 구경꾼이고 레이어 1이 이 법안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디앱 토큰은 판정과 등록에 의중 관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듣고 나면 1편의 장면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산업 전체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법이 지금 상원에서 멈춰져 있다. 왜일까요? 윤리조항 때문이죠. 그럼 누구일까요? 다음 편은 이 시리즈에서 가장 드라마 같은 회차입니다. 트럼프 일가의 크립토 사업 지도. 무엇을 하고 있고 규모가 얼마이고 왜 그게 법안의 윤리조항과 정면 충돌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자기 공약 법안을 못 미는 아이러니한 전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